안녕하세요. 혹시 중장패가 뭔지 기억나나요? 숲에서 2부터 8 사이를 중장패라고 한다고 했죠? 중장패를 선호하는 중장년층 가요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화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플레이어가 하는 일이 참새사냥 내지는 용사냥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용사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마작의 게임판에는 14개의 패를 들고 관리 감독하는 왕도 있고요. 플레이어 우리들은 동가, 남가, 서가, 북가라고 불리는 제후 가문이고요. 왕의 명을 받아서 활로 용을 사냥해야 하니까 백인이, 발인이, 중인이 하는 활이 맞았느니 안 맞았는지 판정하는 패가 있는 거고요. 우리 가문의 위치에 해당하는 동남, 서북의 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을 잡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을 잡는다기보다는 만들어서 왕에게 바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왕은 우리의 용 사냥 내지는 용 조립을 패 나눠주는 걸로 지원해 주지만 왕패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든 14개의 패로 길쭉한 동양 스타일 용 하나를 만들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 용이라고 말하려면 최소 요 모양을 갖춰야 하는데요. 똑같은 패 2개, 요 부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2개 모은 머리는 또이즈라고 해요. 그리고 3개씩 세트 4개를 만들어야 해요. 요 부분이 몸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1개, 몸통 4개가 필요해요. 몸통 맨즈는 3개의 패로 다음 2가지 중 1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하나는 슌즈라고 해서 한 색깔에 이어지는 숲의 3개를 모은 세트예요. 여기서 9하고 1은 연결되지 않고요. 자패는 슌즈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컷즈라고 해서 똑같은 패 3개를 모은 세트예요. 만약 적도라를 사용하는 게임이라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슌즈든 컷즈든 4개의 몸통하고 1개의 머리가 손에 들어오면 용이 완성됩니다. 손에 있는 패 13개로 용 완성되기 직전 막타만 남은 상황을 만들면 그걸 텐파이라고 해요. 마작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샨텐 이런 말 나오는데요. 텐파이에 1개 가까운 상황을 이샨텐이라고 해요. 발음은 2인데 1이란 뜻이죠. 텐파이에 2개 가까운 상황은 량샨텐이라고 해요. 텐파이까지 2개 합, 1개 합, 카운트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작 하다 보면 너 지금 몇 샨텐이야? 이런 식으로 국적 불명의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텐파이 예시예요. 4개의 몸통이 완성됐고요. 이삭 하나만 들어오면 머리를 조립해서 용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님 제가 용을 만들었습니다. 예술 점수를 평가해주세요 하면서 이번 국을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머리 1개 기다리는 텐파이 상황을 단기대기라고 해요. 이 상황도 텐파이 예시인데 이건 머리가 이미 있고 몸통 3개가 있으며 3통, 4통 요 부분이 마지막 몸통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2통이나 5통이 갖춰지면 게임을 끝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양쪽 면 2개를 기다리는 텐파이 상황, 이런 거 양면대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모양하고 한 끗 차이인데 2통하고 4통하고 조합해서 몸통이 나오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3통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양은 간장대기라고 해요. 2, 3이나 6, 7 같은 연속 수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양쪽에 있는 패로 슌즈를 만들 수 있지만 1, 2나 8, 9 같은 거 들고 있을 때는 한쪽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모양은 변장대기라고 해요. 몰라도 되는 표현이긴 한데 마작 만화를 보면은 타츠라는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는 1개만 더 들어오면 슌즈가 되는 2개의 수패를 타츠라고 해요. 2통, 4통처럼 그 가운데에 들어와야 슌즈가 만들어지는 거, 이건 칸타츠라고 합니다. 간장대기 할 때 그 간의 발음이 칸이에요. 1통, 2통처럼 한쪽만 확장되는 거, 이거는 펜타츠. 이건 아까 변장대기 할 때 그 변의 발음입니다. 타츠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탑자니까 간탑자, 변탑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칸타츠, 변타츠라고 해도 솔직히 다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3통, 4통처럼 양쪽으로 확장 가능한 타츠는 량타츠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모양 몸통 3개는 완성돼 있고 7통하고 이삭, 얘네가 머리이기도 하고 몸통 후보이기도 해서 7통이 나오면 7통의 커츠를 몸통으로 해서 화료를 할 수 있고 이삭이 나오면 이삭 커츠를 몸통으로 해서 화료할 수 있죠. 이런 모양으로 기다리는 상황을 샤보대기, 쌍봉대기라고 합니다. 마작 만화 보면 이제 단기팅, 양면팅, 쌍봉팅 이런 말 나오는데 그 팅이 이 대기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 2개보다 더 많은 패를 기다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이 모양이다. 2삭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3삭이 들어와도 이렇게 붙여서 가능하고 5삭이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6삭이 들어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8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 중에 뭐 하나면 뜨면 되는 무려 5면 대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화료의 유형에는 쯔무 화료와 론 화료가 있습니다. 쯔무 화료는 내 차례에 뽑은 패로 막타를 치는 경우입니다. 패를 보여주면서 당당히 이기면 돼요. 론 화료는 누군가 차례를 마치려고 패를 버릴 때 그게 딱 마침 내 용을 완성하는 막타일 때 론이라고 외치면서 패를 공개하고 역시 당당히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의 기본형을 만족하지 않는데도 화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용 모양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머리만 7개 달린 이른바 칠두룡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에 요구패 13종류가 모두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머리인 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화료를 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용의 기본형을 완성하더라도 왕이 평가하는 최소 예술 점수는 나올 수 있는 용이어야 왕이 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라도스 모양으로 만들어도 왕이 보기에 잉어킹이면 그 용을 안 쳐주고 그냥 잉어킹인 겁니다. 그 예술점의 기준이 여기에요. 말하자면 족보죠. 그 신비성 기준으로 각 역마다 가치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단위를 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녹색만으로 완성했다고 녹일색이라고 부르는 13판짜리 역인데 이 정도를 진상하면 왕이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큰 점수를 내릴 거예요. 전 평생 이런 거는 노려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색깔에 1, 2, 3, 4, 5, 6, 7, 8, 9 슌줄을 모두 모아서 기차를 만든 이른바 일기통관이라는 2판짜리 역인데 이 정도만 해도 왕은 애썼다라고 평가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요구패 없이 2에서 8의 중장패만 가지고 완성했다는 뜻의 탕야오라는 한 판짜리 역인데 이 정도가 왕이 인정해줄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아까의 탕야오에서 1만 때문에 아깝게 기준 미달이거든요. 이게 제 생일이 8월 23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왕이 보기엔 그냥 잉어킹인 거예요. 이런 모양의 용으로는 절대로 화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화료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차례 끝날 때마다 한 개 버린 패들이 우리 집 강 앞에 쌓이잖아요. 거기에 한 번 버렸던 패로는 절대 론 화료를 못하는 이른바 후리텐이라는 규칙이에요. 후리텐은 그 밖에도 몇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후리텐 상황에 묶이면 쯔무 화료는 가능한데 론 화료는 안 돼요. 아, 그럼 역도 다 외우고 후리텐 룰도 다 알아야 게임이 되는구나.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초보자 레벨에서는 5가지 정도의 역만 알고 후리텐 정도만 알면 사실 게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이후 영상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도라라는 게 있습니다. 첫 시간에 왕패 얘기할 때 패 하나 공개된 거 좀 신경 쓰였나요? 이게 왕 내지 관청에서 이거 들고 화려하면 점수 더 주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여기 보이는 패가 아니고 여기 보이는 패 플러스 1이 보너스 패예요. 이게 좀 까다롭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보너스 패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4개 있는 패 중에 1개가 이미 저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너스를 얻을 기회가 이미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너스를 얻을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 기준 패 플러스 1의 패가 실제 도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통이 보인다면 3통, 9삭이 보인다면 1삭, 여기서는 9하고 1이 이어지는 걸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자패가 보인다면 동남서북 순으로 보시고요. 백발중 순으로 보세요. 가령 중이 보인다면 백이 도라인 거고요. 남이 보인다면 서가 도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패 4개를 적도라로 교체하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도라 규칙 하에서는 이 적도라들은 그냥 다 도라로 가요. 화료에 성공할 경우 용에 포함된 도라 1개당 한 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라 표시패가 2개가 공개됐는데 둘 다 사삭이다. 그러면 5삭 1개는 도라 2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상황에 빨간색의 5삭이다. 그러면 얘 하나는 도라 3개인 겁니다. 3판. 근데 이 도라는 어디까지나 화료에 성공한 뒤에 추가 보상이고요. 한 판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화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